해바라기에 100세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허리 통증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좋아지는 단순 요통이지만 일부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까지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떤 질환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척추 질환이 이렇게나 다양한 줄 몰랐네요. 척추 전방 전이증, 이름부터가 되게 어렵고 생소한데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척추뼈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부위의 척추뼈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바로 진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전방 전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척추뼈가 앞으로 이탈이 되기 때문에 척추뼈 뒤에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뼈가 이탈되는 만큼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리, 엉치, 다리 쪽으로 신경통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이 척추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이 돼서 빠져 있는 병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있는 뼈가 어긋난다. 그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척추 전방 전이증 왜 생기나요? 이런 전방 전이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입니다. 척추뼈도 이 발생학적으로 처음에는 뼈가 분리가 돼서 이게 유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태어날 때 뼈가 유합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된 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뼈가 이탈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내리고 이렇게 허리를 꿇었다 폈다 이런 걸 많이 하고 또는 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 5년, 10년 이상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누적이 돼서 뼈가 1년에 1mm씩 조금씩 이탈이 되면서 이제 뼈가 밀리게 되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원인 때문에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뭐 증상들도 비슷하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어떻게 진단하게 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뭐 사람은 이 척추 동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빨리 퇴행성 질환이 발생이 됩니다. 척추에는. 그래서 척추에 이런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뭐 누구나 다 요통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 안 아프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리가 자꾸 아프게 되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전방 전이증은 뭐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은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전이증의 진단은 일단 초기 진단 방법은 엑스레이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허리 아프다, 뭐 엉치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런 현상들은 뭐 그거는 전방 전이증이든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다 공통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척추뼈가 조금 어긋났다 해서 뭐 신경이 바로 많이 눌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엑스레이상 이제 진단이 되면은
이제 MRI 같은 검사를 해서 신경 눌림의 정도를 봐야 되고, 일단 뭐 신경 눌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대개 주로 이제 요통이나 응치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뭐 약물 치료나 뭐 또 주사 치료도 뭐 요즘 엄청 다양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플로 치료 같은 그런 인대 강화시켜주는 통증 치료 같은 걸로 하면서 증상을 좀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방 전이가 계속 가속화가 돼서 이제 신경 눌림이 심해지면 이제 보행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사 치료나 이런 보존적 치료로 이제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 이탈된 뼈를 좀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군요. 근데 선생님,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또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게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뭐 약물 치료 자체가 뭐 어떤 뼈를 맞춰주는 근본 치료가 아니에요. 그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고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치료로 통증을 이제 조절하는 완화적인 목표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나 약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병원 가서 뭐 주사나 약 먹고 또 좀 안 나으니까 또 B 병원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약이나 이런 게 이제 오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약을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약은 통증이 심할 때만 먹는 거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약을 계속해서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 척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국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땅바닥 생활이나 쪼그려서 하는 일들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땅바닥 생활이나 쪼그려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허리뼈가 빨리 이탈이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하는 습관을 꼭 키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살이 찌지 않아야 됩니다. 살이 찌면은 그 무게 때문에 또 빨리 이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되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은 수영이나 걷기나 자전거 타기나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들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척추 질환은요, 갑자기 찾아오기보다는 서서히 약화되면서 찾아오고요. 척추 건강은 또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복부의 중심 근육과 척추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플랭크 자세입니다. 자, 먼저 네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손은 어깨 넓이, 무릎은 골반 넓이 벌려줍니다. 척추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상태에서 마실 때 오른다리 뒤로 뻗어 발끝 바닥 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발 뒤로 뻗어 발끝을 바닥에 놓아줍니다. 자, 이때 내 엉덩이의 높이가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자, 호흡을 3번 반복하셨다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3세트 반복해주세요.